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퀄컴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772님 영상 중에 SIP 공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다. 태풍에 안전할까요? 사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묵직하게 잡아주는 구조가 없는 것 같아서. 또 둘째 질문은 세대 분리를 위해서 외부에다 2층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목조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RC조가 뭡니까?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죠. 레인포스트 보강, 뭘로 보강을 했냐? 철근 보강 콘크리트죠. 이렇게 해서 RC조, 콘크리트조로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면 적극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비용, 그런 효용성, 평당 콘크리트조를 55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쌀까요? 이런 거. 그리고 끝으로 본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내수성도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SIP 공법 간단히 제 지난 영상 궁금하신 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럭처 인슐레이티드 패널입니다. 이 패널.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럭처, 단열, 인슐레이티드, 단열이 되는 구조용 판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넬로 그냥 떡떡 세워서 조립하면 단열 성능을 갖춘 구조체가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게 SIP 판넬이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하고 생각해 보면 샌드위치 판넬은 양쪽 철판이 붙고 가운데 단열재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철판 대신에 그 OSB 합판으로 붙여서 가운데에 그 비드법 단열재가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열도 되고 구조. 근데 OSB 합판이 구조적으로 버티냐? 근데 그 판넬과 판넬 사이에 그 조인트가 있죠. SIP 판넬 조인트에 그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기둥 역할을 하는 각재를 또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돼요. 구독자 이제 퀄컴님 같은 경우는 질문에, 자, 태풍에 안전할까요? 뭔가 묵직한 거는 뭡니까? 벽돌조나 콘크리트조는 묵직하죠. 근데 이 SIP 구조하고 마찬가지로 경량 목조, 경량 철골조 이런 경우 그 가벼운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경량 목조, 경량 철골조죠. 그러면 태풍이라는 게 뭡니까?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이동할 때 바람이라 그러죠. 근데 왜 그 태풍에 힘이 생기냐면 공기가 무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기 한 봉지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꽤 무거워요. 공기 한 봉지의 무게가 1.2kg가 나갑니다. 1.2kg. 꽤 무겁죠. 1kg가 넘어요. 공기 한 봉지. 근데 한 봉지가 얼마나 크냐면은 1입방메타, 1m, 1m, 1m. 그 1입방메타에 공기를 담으면은 그게 1.2kg이 나가요. 물론 공기 밀도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르죠. 히말라야 같은 데 가서 1입방메타를 담으면은 1.2kg가 훨씬 안 나옵니다. 공기가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1.2kg에 갖는 이 공기가 이동을 할 때 세게 이동을 하면은 그게 태풍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초속 한 4, 50m 그런 바람이 생기면, 태풍이 생기면 기차도 그냥 옆으로 자빠집니다. 그런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요 이제 SIP 공법뿐 아니라 이 가벼운 경량 구조는 그림에서 보듯이 기초 콘크리트를 할 때 거기에 앙카를 심어줘야 돼요. 앙카를 묻어놓고 그 앙카 볼트에다가 그 토대라 그래요. 토대. 맨 밑에 그 기초판하고 만나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토대에 구멍을 뚫어서 이 광폭 와샤를 좀 큰 거를 끼고 거기다 볼트를 쥐어야 돼요. 와샤 안 끼고 볼트만 쥐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K는 A분의 P가 나오죠. A, 면적을 넓혀줘야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샤를 꼭 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기초에다가 고정을 해주면은 그게 기초에 꽉 붙어 있는데 태풍이 불면 기초까지 들고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태풍에 대해서 그 정도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그건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기초에서 꽉 잡아줘도 지붕부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자연재해 이외에는 껐다가 없습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2층으로 세대 분리를 하고 싶은데 외부 계단은 목조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조 주택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외부 계단도 다 목조로 해요. 목재로. 그 대신에 이제 그 목재를 이제 방부 처리한 방부목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싫다. 목재는 어차피 관리를 잘 안 하고
뭐 오일 스테인 같은 걸 잘 안 발라주면은 좀 세월이 가면 썩으면 털털해집니다. 그래서 뭐 외부로 계단을 낸다, 세대 분리를 한다, 1, 2층.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자녀 세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연세든 분은 아래층에 살고 그 젊은 사람은 위층에서 그렇게 사는 세대를 분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단은 어쨌든 뭐 SIP 구조로 본체를 짓고 계단은 목재가 마땅치 않으면은 철재로 만들어도 되고, 또 철제 프레임 계단을 만들어서 그 디딤판, 계단 디딤판만 또 방부목 같은 거 2x12 하면 한 30cm 폭 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깔아서 고정시켜줘도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뭐 세대 분리가 되는데, 요건 뭐 질문이 일단 나왔으니까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이 주거의 패턴, 그러니까 가족 제도에 대한 주거의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부모 세대, 내 세대, 자식 세대, 이렇게 해서 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함께 살면은 이제 작은 문제들이 또 큰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거든요. 학자들이 나눴어요. 동거형 하면은 두 세대 동거, 거실을 공유하면서 노부모 세대는 전용 침실이나 화장실을 같이 두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인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모 사용 공간에 추가로 부엌이나 거실, 출입구를 별도로 사용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 질문하신 퀄컴님께서는 수직 동거형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래 위층으로. 그렇죠. 2층 주택을 세대별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이제 내부 통로를 갖는 형이 될 수도 있고, 빠졌네요. 마이크. 네. 수직 동거형. 그 퀄컴님은 이 2층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층 세대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표에는 뭐 내부 연결 통로를 갖는다. 근데 외부 통로로 해서 출입구를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형이라는 거는 이제 동일 주거, 뭐 아파트 동이라든지 동일 그런 단지에 아파트 옆동이라든지 노인 세대, 자녀 세대가 별도로 이 생활 공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다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아무리 연세든 부모 세대, 부모님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연세든 분들은 이 신체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실내 온도도 높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이 연세든 분들은 한 28도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또 그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온도도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시청각, 뭐 다 미각, 후각 다 무뎌지기 때문에 텔레비전 볼륨도 엄청 크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는 자녀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볼륨이 너무 크니까 뭐 시끄럽고, 그 다음에 후각도 안 좋아가지고 무슨 냄새가 막 이렇게 나도 그런 거 잘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거형, 인거형, 수직 동거형, 뭐 근거형, 이렇게 주거 분리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퀄컴님은 이렇게 세대 분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조, RC조하고 SIP 구조에 있어서 공사 단가는 어떻게 되냐? 이 퀄컴님은 철근 콘크리트조를 한 55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그 구조에 대한 비용 플러스 전체 주택을 다 완성하는 데까지 전체 비용이겠죠. 평당 550만 원. 그러면은 결국 차이는 어디서 나요? 뼈대에서 차이가 나죠. 콘크리트 골조 뼈대냐, 아니면 그 단열이 되는 SIP, 단열이 되는 구조용 판넬로 하냐, 그거 차이인데, 글쎄 제 생각에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평당 한 55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 SIP 구조는 한 100만 원 정도 더 절감되지 않겠냐 하면, 한 450만 원 정도면은 같은 실내외 그런 어떤 마무리, 그런 퀄리티로 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평 같은 경우 100만 원씩 절약되면 한 4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대략적인 그런 계산입니다. 또 질문에 본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본드의 종류가 우리 건축에서 쓰는 게 다 그거 조사해 보면 한 100가지 정도가 돼요. 본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본드 종류가 많아요. 과거에는 뭐 악교 같은 것도 쓰고, 뭐 미너 브레풀, 듣지도 못한 거 여러 가지, 또 해초풀, 뭐 본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본드마다 또 각 특성이 있고, 근데 요즘에 화학적인 그런 접착제 본드가 그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유기화합물,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SiP 판넬 만들려면은 단열재하고 OSB 합판을 뭔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접착제를 발라야 되죠. 우레탄 접착제 같은 걸 쓰는데, 글쎄요, 그 본드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거는 생략을 하겠는데, 그 외에 우리가 뭡니까? 실내에 벽지를 바르고 도배를 해도 거기 도배풀, 본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고, 뭐 또 필름 작업을 해도 그렇고, 본드가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언급하기가 그렇고, 본드가 안 들어가고 정말 천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제 영상에도 나오는데, 통나무 목조 같은 데서 거주하게 되면은 그런 화학적인 영향을 덜 받지 않겠나. 그쵸? 그냥 자연 목재를, 통나무 목재로 그렇게 해서 로그하우스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집 지려고 계획하는 분이 공사비도 좀 저렴한 그런 거, SiP 관심이 있는데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지, 그 다음에 외부 공간 분리, 출입구 분리를 하기 위한 계단 설치가 목재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철제로 해도 되고, 아무래도 목재보다 철제 외부 계단이 내구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한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SiP 제 영상 또 잘 보시고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